이번에 이제 그 판교 환풍구 사고가 있었잖아요. 네. 그 환풍구 사고를 이제 보도를 하는데 예. 그 보도 때 이 JTBC의 손석희 앵커가 맨 처음 보도를 했는데 네. 아니 맨 처음 보도가 아니라 이제 처음 보도할 때 네. 그 그날 사고가 오후 6시쯤 있었기 때문에 6시쯤 있어요. 저녁 메인 뉴스를 전화해. 메인 뉴스가 8시 정도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이 주로 희생됐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희생자의 신원도 전혀 안 나왔을 때입니다. 그 시각에는. 예. 근데 신원도 안 나왔는데 이게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뭐 아니면 일반 뭐 다른 회사원인지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앵커는 학생들이 주로 희생됐다고 단정적으로 예단해서 보도를 했다. 그런데 그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.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그 매체들은 그 학생이라고 그렇게 예단해서 보도하지 않았다. 그래서 손석희 앵커 혼자만 오보를 했다 하는 것이 바로 동아일보 칼럼의 내용입니다. 네, 이 밑줄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나 걸그룹, 포미닛 같은 걸그룹입니다. 걸그룹 공연 중 사고가 났다면 학생들이 다쳤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. 왜냐하면 이 걸그룹 공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기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예단을 갖고 현장에 접근한다. 그러나 제대로 된 기자라면 예단은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. 취재에 들어가 보면 예단을 뛰어넘는 일이 늘 있기 마련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최 국장님, 대개 이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서로 동종업계에서 어떤 실수를 한 것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 동아일보가 왜 JTBC의 이런 오보 얘기를 구태여 꼬집어서 얘기를 했을까요? 전 뭐 동아일보가 꼬집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. 예. 이걸 쓴 이제 송평인 논설위원. 네. 그니 좀 뭐 약간 비분관계해서 뭔가 지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. 집이 아마 이 사고가 난 지역이 있다. 본인도 뭐 분당에 산대요. 예. 분당에 산다고 그러고 그것도 있지만 또 이 저 손석희 앵커 그러면 저희가 떠올리는 게 금방 그 다이빙벨 아닙니까? 예. 다이빙벨 가지고서 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서 다이빙벨을 결국 투입을 시켰는데 그거는 사기극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마 송평윤 논설위원이 야, 이분이 기자를 안 해봐서 그런가? 이제 아나운서니까 네. 기자를 안 해봐서 그런가?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분석한 칼럼을 쓴 겁니다.